자, 오늘은 17장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다룰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켓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소켓 객체의 기본 메서드, 또 소켓 프로그래밍의 절차, 간단한 소켓 프로그램 몇 개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소켓 프로그래밍의 예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켓을 이용하는 그 서버 프로그래밍을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HTTP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이라는 것은 그 1982년 유닉스 BSD 버전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4.1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널리 사용되는 것은 1986년에 그 BSD 4.3에서 개정된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켓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켓은 TCP/IP 프로토콜의 그 프로그래머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프로토콜이 되죠. 소켓은 그 두 개의 프로세스 간에 설정되는 그 연결 통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양방향 통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두 개의 프로세스들은 같은 컴퓨터에 있어도 괜찮고 또 네트워크상에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컴퓨터상에 있는 프로세스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 구조를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TCP/IP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하위에 이제 물리 계층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인터페이스 카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그 물리적인 그 망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것은 메시지를 패킷 단위로 만들어서 이것을 전송하는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컴퓨터에서 다른 쪽 컴퓨터로 전송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인터넷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이제 경로 배정, 그러니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떤 라우터들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패킷을 보내는가 하는 그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송 계층은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제 뭐 TCP/IP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그 TCP는 메시지의 신뢰성이 있고 그 순서적인 그 데이터 전달을 보장하는 그러한 그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CP는 그 상호 어떤 협의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내가 TCP를 한쪽에서 오픈했다. 자, 내가 접속할 것이다. 접속해도 되냐? 접속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일단 접속이 되면, 연결이 되면 이것은 이제 풀 듀플렉스, 그러니까 양방향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또 마치 전화와 같이 한번 연결이 되면 어느 한쪽에서 끊을 때까지는 그 연결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지는 그 메시지가 제대로 보내졌는지 확인을 하고요. 혹시 잘못 보내졌을 경우에는 다시 보내는 그런 오류 정정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TC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CP/IP라 그러면 보통 두 개의 계층에 걸쳐져 있는 이런 프로토콜들을 얘기를 하죠. 그에 반해서 이제 또 달리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이건 TCP하고는 달리요. 양방향의 어떤 절차적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비연결형
데이터 전달 서비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설정하지 않고 이쪽에서 이쪽 서비스가 물론 이제 그 UDP를 서버 측에서 UDP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돼야 되겠죠. 그걸 확인한 다음에는 그 패킷을 그냥 보냅니다. 그 연결이 설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패킷은 전달이 되고요. 따라서 중간에 혹시 유실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보와 같이 메시지를 한번 보내면 많은 그런 형태의 그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프로토콜 상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이라든지 FTP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이런 TCP/IP 상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켓이라는 것은 이런 TCP나 UDP를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가 바로 소켓이 되겠습니다. 소켓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TCP/IP 혹은 UDP/IP를 이용한 우리 통신을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소켓은 포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포트는 그 실제적으로 하나의 전송선에서 전송되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 별도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 TV 선 하나에 수십 개의 채널이 TV 채널이 전송되는 것처럼 인터넷선 하나에 전달되는 이 서버에 하나의 서버에 전달되는 패킷은 여러 가지지만 그 각각의 패킷은 이러한 채널과 같은 포트 개념이 있어서 각각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할당이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CP/IP를 거치면 이제 포트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그 포트에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전달이 되도록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포트는 이제 16비트로 표현이 되고요. 따라서 0에서 65,535까지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 0번 포트는 사용하지는 않고요. 1번부터 255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서비스들은 256에서 1023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그 소켓 번호들은 1024에서 4999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약되어 있는 것은 이제 1023까지니까 이것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이외에 이런 그 포트는 그 임시적으로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5000번 포트 이후에 그런 포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 어떤 포트에 어떠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몇 가지 이그젬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데이터를 넘겨주면 그걸 그대로 다시 넘겨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7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타임에서 날짜,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13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FTP 서비스는 21번과 기본적으로 20번을 사용을 합니다. FTP는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은 다 하나의 포트만을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컨트롤 그 포트라고 해서 그 제어를 하기 위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그 데이터가 전송되는 별도의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0번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다른 포트, 이런 포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텔넷은 23번, 그 다음에 SMTP 메일 전송할 때 사용하죠. 그 다음에 Trivial File Transfer라는 프로토콜도 별도로 있고요. 자, Finger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HTTP 이거는 80번이 표준이고요. 그 이외에 이런 포트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인 요것도 지금 8080 포트를 사용하고 있죠. 예. 여기서 콜론하고 이제 번호를 쓰게 되는 것이 요게 이제 8080 포트를 이용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시스템마다 이제 그 서비스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또 안 하고 어떤 시스템에서는 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표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시스템이 모든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서비스 포트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는 루트 밑에 etc 밑에 service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타임이라는 서비스는 몇 번 포트를 이용을 하고 또 이것은 TCP를 제공하는지 또 UDP를 제공을 하는지 가 다 여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 포트, 어떤 포트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현재 이것이 다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비스 된다면 이런 포트를 가 활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상으로도 직접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소켓 클래스, 소켓 모듈 여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소켓 모듈에 get service죠. 서비스 약자가 되겠습니다. by name이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까요? 소켓 모듈을 임포트하고요. socket.get serve by name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파라미터를 넘기는데요. 하나는 서비스 네임, 또 하나는 이제 프로토콜 네임. 프로토콜 네임은 이제 TCP냐 UDP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네임은 예를 들어서 HTTP는 하고 TCP 서비스가 어디서 되고 있느냐 하면 현재 80에서 되고 있다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FTP는 자 21번, 뭐 에코 서비스는 7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램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소켓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도메인과 영역과 그 유형 타입으로 나누어지는데 도메인은 이제 그 두 가지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도메인은 그 AF 유닉스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AF INET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AF 유닉스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와 서버 프로세스가 동일 컴퓨터 기계 내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닉스 도메인 소켓이라고 하고요. 주로 유닉스 내부에서만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그런 형태의 소켓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F INET이라는 그 도메인은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다른 기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IP 소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인터넷을 할 때는 이런 도메인을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타입의 소켓이 있는데요. 하나는 스트림이라는 소켓이 있고요. 하나는 데이터그램이라는 소켓이 있습니다. 스트림은 그러니까 채널이 연결형 그 소켓이라는 의미고요. 이것은 TCP 소켓을 의미하고요. 데이터그램 말 그대로 여기 데이터그램의 약자가 되겠죠.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니까요. 그래서 D그램을 쓰게 되면 이것은 이제 UDP 소켓을 생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서비스들은 AF INET과 소켓 스트림 TCP를 이용해서 많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